안녕하세요.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담당 사무관 정구영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집합교육을 취소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정책 여건을 살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의미를 알아본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8년 이미 1인당 3만 달러를 돌파했고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95억 달러에 달해 한류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평가한 국가 경쟁력은 세계 13위, UN 개발계획의 인간 개발 지수는 세계 22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에 빈곤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수급 빈곤층이 여전히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상대 빈곤율은 42.2%로 절반에 가까운 것도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338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5%이며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6.6명으로 OECD 1위입니다. 즉,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포용적 복지국가란 무엇일까요? 포용적 복지국가는 국정과제이자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누구도 소외됨 없이 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이를 통해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입니다. OECD는 사회통합 지수를 사회적 포용,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용적 복지제도를 통해서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포용적 복지는 또한 소득주도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 투자, 일자리의 선순환을 이루게 한다는 국정 방향입니다. 또한 한계 소비 성향이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포용적 복지를 통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하고 이 소득이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인 것입니다. 포용적 복지의 효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0개의 사과를 한 사람이 모두 먹는 경우의 만족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의 사과를 먹었을 때는 이만큼 높았던 만족도 그래프가 수량이 늘어나면서 배도 부르고 맛도 못 느끼게 되어 이만큼까지 낮아집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일한 재화에 대한 만족도, 즉 한계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10명의 사람이 10개의 사과를 나눠 먹는다면 첫 번째 사과의 높은 만족도를 10사람이 갖게 되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더 크게 됩니다. 이는 그래프의 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라는 사람이 사과를 10개 모두 먹었을 때의 만족도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B는 사과를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만약 A가 B에게 사과를 5개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A의 만족도는 이만큼 감소하게 되지만 B의 만족도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더 크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옛 말을 포용적 복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사과를 먹으면 먹을수록 배도 부르고 맛도 못 느끼게 되어 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입니다.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전국 229개 시군구 본청에 팀 혹은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 지원단마다 평균 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읍면동 지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한 그간의 실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사정된 욕구 대비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한 비율이 74.5%, 통합사례관리 이용자 만족도는 91.8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16년부터 연간 개선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도 2016년 106만 건에서 2019년에는 381만 건에 달해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즉, 희망복지지원단은 우리나라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과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정과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로 부탁드립니다. 2020년 희망복지지원단도 잘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